프린트 80쪽 펴도록 합니다. 오늘은 딱 한 가지 주제입니다. 열역학 제1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서 제일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내용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었습니다. PV 이퀄 nRT. 아, 나 뭐 아침에 펜을 안 들고 와가지고 빌린 거야. 잘 안 되네. 요게 특정 순간의 압력, 부피, 온도 사이의 이제 관계식이었고요. 요거는 절대 온도였고요. 이런 식이 되면 오늘 늦게 마칠 수 있습니다. 네. 그 특정 순간의 압력과 부피와 절대 온도 사이의 관계식이고요. n은 기체 분자의 양을 나타내는 몰수였습니다. 근데 오늘 하는 거는 이제 좀 식의 쓰임이 좀 다른 게 어떤 상태 1에서 상태 2로 바뀌는 동안의 에너지 변화에 대한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식의 성격이 다르고요. 오늘 좀 불안하다. 오늘 이제 다루게 될 시스템은 지난 시간에도 봤던 시스템인데 요 실린더하고 피스톤으로 이루어진 시스템 안에 갇혀 있는 기체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거고요. 요 기체는 이제 이상기체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름을 개라고 하기도 하고 기체라고 하기도 하고 내부라고 하기도 하고 이상기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안에 갇혀 있는 기체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보통 요 실린더는 단열되어 있습니다. 피스톤하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열을 공급하는 장치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고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초록색은 그냥 임의로 어떤 특정 순간 상태 1이라고 생각하고요. 얘가 이제 열을 가해가지고 얘가 팽창을 해서 요 초록색인 상태가 된 게 이게 연두색 상태가 상태 1, 초록색 상태가 상태 2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부피가 팽창하는 과정이고요. 이때 요 부피가 이제 부피의 변화량이 되겠습니다. 여기 상태 2의 부피고 여기 상태 1의 부피니까 나중 부피 빼기 처음 부피 하면 이제 여기 부피 변화가 되는 거고요. 이때 이제 에너지에 관계된 물리량들 사이의 관계식이 연력학 제1법칙이기 때문에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관찰하려고 하는 대상인 요 기체 말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외부라고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실린더도 외부고요, 열 공급 장치도 외부고요, 피스톤도 외부입니다. 근데 이 기체가 외부의 압력으로 힘을 가할 수 있는데 힘을 가해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피스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한다라고 할 때는 피스톤의 일을 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오늘 배우게 될 그 식부터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역시 아까 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과 함께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식이 되겠고요. 식은 굉장히 간단한데 이 정확한 의미와 상황 파악을 잘해야지 풀 수 있어서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문제입니다. 일단 식은 굉장히 간단해요. Q는 W 더하기 델타 U 라고 쓸 수 있습니다. Q하고 W는 지난 시간에 어느 정도 봤었죠. Q는 열량이고요, W는 기체가 한 일이고, 델타 U가 아마 좀 처음 보는 게 될 겁니다. 각각을 먼저 하나하나 먼저 설명을 하고요. 요 관계식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Q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죠. 요 Q는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열량이 되겠습니다. 모든 게 기준이 기체가 기준이 됩니다. 저 실린더하고 피스톤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에 갇혀 있는 기체. 그래서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열량이기 때문에 이 부호의 의미들을 다 알아야 되거든요. Q하고 W하고 델타 U하고. Q가 플러스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열을 받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열을 흡수했다. 오늘 좀 글씨가 이상해도 양해 바랍니다. Q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열을 방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서 항상 하는 농담이 Q를 월급으로 생각해라. 월급 Q. 이 참 쓰기 어렵네. 월급을 받으면 통장의 액수가 플러스가 되죠. 뺏기면은 마이너스가 되죠. 이렇게 생각을. 받는 게 플러스입니다. 이거 헷갈려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기체의 입장에서 받아야지 플러스입니다. 이게 기체가 이제 외부로부터 받는 열 에너지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W 봅시다. W는 어느 정도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입니다.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인데 이때 외부의 압력을 직접적으로 가하는 부분은 실린더하고 피스톤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린더는 깨지지 않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상태니까 결국에 외부에 하는 일이라는 것은 피스톤에 한 일이 됩니다. 그럼 조금만 생각해 보면 부호에 따라서 어떤 물리량이 변하는지 알 수 있는데 얘가 플러스라는 것은 압력의 방향, 힘의 방향하고 피스톤의 움직임 방향이 같은 거거든. 그럼 이런 경우는 이제 피스톤을 무조건 밀기만 하니까 미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부피가 증가하는 거죠. 반면에 그 미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피스톤이 움직이면 부피가 감소한다는 뜻이죠. 일이 음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 W가 플러스라는 것은 부피가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피가 증가했다. 그 이상기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세 가지 물리량이 압력, 부피, 온도였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로부터 부피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1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 부피가 감소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부피가 감소한 경우면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이 음이 됩니다. 그리고 부피가 증가하는 상황이면은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이 양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유롭게 부피 변화하고 일을 같이 묶어가지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열하고 일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고 부호의 의미를 얘기했는데요. 그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부 에너지 자체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내부 에너지를 얘기하려면 또 내부 에너지라는 것은 결국에 기체의 총 에너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체의 총 에너지. 실린더 안에 갇혀 있는 기체의 총 에너지인데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상기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이상기체는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졸고 있는 동안 제가 잠깐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 이상한 이상적인 기체를 이상기체라고 이상한 말을 했거든요. 챗슨 이거 비웃음 같은데. 네, 빨리 할게요. 자, 이상기체는 이상한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항상 기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 0켈빈이 되어도 그 정도로 온도가 내려가도 액체로 혹은 고체로 바뀌지 않고 기체 상태로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심지어 절대 온도 0켈빈이면 부피가 0이 된다라고 이렇게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분자의 크기도 무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적인 점이 분자 간의 상호작용을 무시합니다. 이때 상호작용이라는 건 원격적인 상호작용을 얘기합니다. 중력, 전기력을 무시합니다. 그러면 뭐가 이제 덩달아 특징이 지어지냐면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됩니다. 그럼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배운 포텐셜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이 있어야지 정의가 내려지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용수철에 저장되는 포텐셜 에너지. 그것도 용수철이 작용하는 탄성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정의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배우지는 않지만 전기 포텐셜 에너지도 전기력이 있어야지 정의가 되어지는 부분인데 이상기체는 그런 전기력이나 중력 상호작용을 다 무시하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가 0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내부 에너지가 곧 그 분자들의 총 역학적 에너지인데 역학적 에너지 중 포텐셜 에너지는 0이 돼버리니까 결국에 이 분자들의 총 에너지라는 것이 꼭 분자들의 총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간단해지는 거죠. 운동 에너지만 고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분자 한 개당 평균 운동 에너지에다가 그냥 분자의 개수를 곱한 겁니다. 실제 분자의 개수 곱하기 분자 한 개당 평균 운동 에너지 한 게 내부 에너지가 됩니다. 이 말은 이렇게 쓸 수도 있죠. N 곱하기 2분의 1 MV의 제곱. 근데 계속 이렇게 평균값을 쓰는 이유는 요 아보가드로 수 수준의 분자들이 있는 시스템에서는 그 모든 분자들의 속력과 운동 에너지가 다 같지는 않습니다. 다 다르죠. 그래서 평균값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의 운동 에너지를 어차피 다 모르기 때문에 평균적인 어떤 대표값을 정의해서 써요. 그게 바로 절대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분자 한 개당 평균 운동 에너지 자체가 분자당 평균 운동 에너지 자체가 절대 온도에 비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 에너지도 결국에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내부 에너지가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기체의 양에도 비례합니다. 똑같은 온도라도 양이 많으면 당연히 전체 에너지가 큰 거죠. 근데 보통은 이제 그거는 주로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갇혀 있는 시스템을 다루니까 어차피 양은 안 변해요. 온도만 변하겠죠. 그러면 결국에 내부 에너지 변화라고 하는 것은 온도 변화에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부 에너지 자체가 온도에 비례하니까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건 결국에 온도가 증가한다는 거고 분자들의 평균 속력이 증가한다는 거고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이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 만큼 비례해서 절대 온도도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에 해당하는 요 항으로부터 압력, 부피, 온도 중에서 온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을 통해서 온도를 알 수 있는데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플러스라는 것은 나중 내부 에너지가 처음 내부 에너지보다 더 크다라는 거죠. 그 말은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 것이고 그걸 온도로 치면 온도가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내부 에너지 변화가 플러스라는 것은 절대 온도 T가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내부 에너지 변화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절대 온도 T가 감소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에 들어있는 1로부터 부피의 변화를 알 수가 있고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항으로부터 온도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으로부터 이상기체의 상태에 해당하는 압력, 부피, 온도 중에서 부피와 온도 변화를 알 수 있다 라는 거죠. 다시 이제 이 식으로 가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식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요 1로부터는 뭐를 알 수 있다? 부피 변화를 알 수 있다 라는 거고 그리고 요 내부 에너지 변화로부터는 온도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온도 변화를 그럼 또 마저 정리해 놓을게요. 요 1은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면적으로 구할 수 있었고요. 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물리원에서는 정확하게 계산을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얘가 온도의 변화량에 비례한다라는 것 정도 기억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 이 식으로부터 일단
부피 변화와 온도 변화를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압력 변화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PV 이꼴 nRT로 알 수가 있습니다. PV 이꼴 nRT라는 식에서 P는 V분의 nRT라는 식을 세워놓고요. 이때 V하고 T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면 나머지 압력도 커지는지 작아지는지를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연력학 단원에서의 문제는 압력, 부피, 온도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연력학 제1법칙하고 PV 이꼴 nRT 이 두 식으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되는 게 이런 거죠. 내가 외부로부터 열을 100만큼 받았어요. 100만큼 받았는데 그 받은 100 중에서 30만큼을 피스톤을 밀어서 피스톤에게 일을 하는 데 썼어요. 그럼 나머지 70이 남잖아요. 그럼 70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부 에너지의 변화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가 70만큼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변화가 없는 거죠. 외부로부터 100을 받아서 30을 쓰고 70은 남아 있는 거예요. 100만 원을 월급으로 받아서 30만 원은 외부에 지출하고 70만 원은 저금이 된 상태인 거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이다. 이거와 관련된 이제 웹툰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그 주호민이라고 신과 함께를 썼던 작가입니다. 신과 함께를 제가 웹툰 중에서 가장 감명 깊게 봐가지고 그 작가의 또 다른 작품이 뭐 있나 거꾸로 찾아가지고 이렇게 봤던 웹툰인데요. 참고로 이거는 제가 조민 작가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허락을 구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저리 막 상황을 설명하고 써도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이 너무 간단하게 와서 무안했던 기억이 납니다. 답장이 딱 한 줄이었어요. 네, 쓰세요. 간단하게 왔다. 그래서 조금 무안했어요. 무안했는데 쓰겠습니다. 쓰라니까. 이제 7화인데요. 약간 배경을 알려주면 무한동력을 만들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딸이 있고요. 딸은 고3이고요.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 집에 하숙하는 사람이 그 뭐 고시 준비생이랑 뭐 또 이렇게 뭐 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젊은 여성 이렇게 가지고 몇 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상적인 이렇게 일들을 이제 다루는, 근데 좀 잔잔한데 되게 저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약간 드라마적인 이런 내용이어서 거기에 나오는 그 고시생이 그 신과 함께해서 그 주인공의 그 변호사로 나와요. 저승의 변호사. 네, 똑같은 캐릭터 모양으로 얼굴로 나옵니다. 요게 이제 그 주인공 딸이 다니는 학교고요. 여기는 이가반이 아빠인가 봐요. 물리 수업 시간. 근데 물리 선생님이십니다. 딱 봐도 그 학창 시절 물리 선생님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약간 좀 물리 선생님의 캐릭터가 조금 그 안 좋은 이미지인 것 같아요. 느낌이 딱 읽어보면. 자, 뭐 연력학 법칙을 배워볼 차례가 지금 이 시간이랑 비슷한 시간인 것 같아요. 연력학 제1법칙을 아는 사람 수자가 말했고, 수자가 그 딸입니다. 공부 잘하는 모범생. 뭐 보통 여러분의 답은 단답형이죠.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그래서 옆에 친구가 이제 착한 친구예요. 수업 시간에 잘 자는 착한 친구. 수자가 요즘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라 설명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잘 모르니까 얼버무리죠. 얼버무리인데 또 선생님들의 대표적인 착각이 있죠. 잘 모르는데 잘 안다라고 이제 해서 문제도 어렵게 내고 막 이러잖아요. 애들이 잘 알겠지 이러면서 이제 문제를 어렵게 내시죠. 그래서 뭐
뭔가 에너지 변환 이런 얘기는 있는데 뭐 결국에는 뭐가 변화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잘 알고 있구나. 잘 안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설명을 합니다. 이 설명이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준 게 이 사람도 아마 그 분명 고등학교 시절에 물리를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아마 기억해서 했을지는 않았을 것 같고 다시 또 그리기 위해서 찾아보고 공부를 했겠죠. 실제로 웹툰 작가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 그리기 위해서 실제로 배우는 경우에 내가 대표적으로 기억이 났던 게 허영만 작가가 그런 걸 많이 하는데 꼴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그게 이제 관상에 대한 만화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관상을 하시는 분 밑에 제자로 들어가가지고 1년 이상 배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또 이제 자문을 계속 얻어가면서 그린 게 그 꼴이라는 만화예요. 여러분은 별로 흥미를 못 느끼고 어른들이 오히려 좋아하는 만화예요. 예, 관상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만화거든요. 여기 이제 기체가 나오고요. 여기에 열을 가하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되면서 막 이렇게 설명을 시작합니다. 부피가 커지겠지? 외부에 일을 한 거야. 하면서 제가 고개를 막 끄덕여서 제대로 설명하고 있군. 그래서 기체가 팽창하면 압력을 가하는 방향으로 기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외부에 일을 한 게 맞죠. 힘의 방향과 움직임의 방향이 같으니까. 그래서 내부에서 증가한 만큼,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아쉬웠는데요. 주어가 빠졌어요. 내부에서 에너지가 증가한 만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 만큼. 그러니까 이게 델타 U를 뜻하는 겁니다. 참 제가 할 짓 없다 싶죠. 이런 걸 분석하고 있으니까. 외부에 일한 만큼 이 W가 되겠죠. 이걸 두 개 더하면 가해진 열의 값 Q하고 같다. 이제 열력값 제1법칙. 그래서 고개를 끄덕 이거 제대로 설명을 하고 있군. 눈을 풀고 뭐 오류가 있나 없나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봤었거든요. 이 하를 볼 때는 쉽지 했는데 전혀 애들이 쉽지 않은 표정이죠. 그래서 이걸로 봐서 혹시 문과 학생들이 교차로 물리를 듣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에너지는 것은 바뀔 뿐이지 저절로 생기기나 소멸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여기까지 괜찮았는데 만약 에너지가 저절로 생긴다면 무한동력이게 하면서 약간 비꼬죠. 그래서 무한동력 장치의 특허를 신청하는 사람이 1년에도 수십 명이래. 하면서 대부분의 연력학 기초도 모르는 개인 발명가이거나 하고 아까 저 학생처럼 끝방귀를 챗 하고 끼고 사기꾼들이지 하니까 이제 주인공의 얼굴이 이그러지죠. 왜냐면 자기 아버지 보고 사기꾼이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무한동력을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아카데미에서는 연구기관을 발명했다는 제보를 1775년 이거 무시하고 있어 하고 금방 수업을 끝내네요. 진짜 이번 시간에 점심 맛있게들 먹고 다음 시간에 진짜 연력학 제2법칙 배웁니다. 그래서 이만 기분이 더러워져가지고 밥을 안 먹는 이런 화였어요. 사기꾼? 말이 너무 심하잖아. 제가 말이 너무 심했다면 지금 사과를 드립니다. 난 사기꾼이라고 하진 않았어. 요게 요 사람이 이제 무한동력을 연구하는 수자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실험이 실패할 수밖에 없죠. 이런 말이 있고요. 보면 이렇게 제작일지가 엄청 많습니다. 이런 만화예요. 잔잔한. 요게 그 사람이 만들고 있는 무한동력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냥 재미삼아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특수한 예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해야 되겠네. 등적 변화부터 한번 볼게요. 이 등적 변화는 가틀등 부피적해서 부피가 일정한 변화이기 때문에 연력학 제1법칙의 특징을 보면 부피가 변하지 않으므로 Q는 W 플러스 델타 U인데 1이 0입니다. 그리고 제가 되도록이면 이제 부호를 쓸 건데요.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를 대체로 빨간색으로 쓸게요. 빨간색으로. 부피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열을 가하게 되면 기체가 열을 받으면 기체의 온도가 증가합니다. 압력밥솥 생각하면 되겠어요. 압력밥솥에 기체를 가둬놓고 열을 가하면 기체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그거를 가만히 놔두면 열이 식겠죠. 열이 식으면 열이 빠져나가게 되고 온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압력은 사실 상상만으로도 대략 상상이 갑니다. 얘는 가다 놓고 열을 가하면 온도 증가하면서 압력도 어떻게 되겠어? 증가하겠죠.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하기는 좀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한번 해보면 PV = nRT를 압력에 대해서 써보면 P는 V분의 nRT죠. 이때 이제 요 녀석은 안 변하죠. 갇혀 있으니까. 네, 기체의 양은 안 변하고 이 경우에는 부피가 안 변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열을 가해서 온도가 올라가면 압력도 증가한다는 게 식으로도 나오죠. 이 상태에서 열을 빼앗겼을 때, 열을 식혔을 때 온도가 내려가면 압력도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그럼 부피가 안 변하겠죠. 그래서 열을 가하거나 열을 빼앗기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걸 그래프로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일단 부피가 안 변하니까 요 선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압력과 부피의 곱이 PV = nRT잖아요. 압력과 부피의 곱이 클수록 온도가 큰 거예요. 그때 열을 가하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해서 온도가 크니까 이제 압력이 커지는 쪽, 압력과 부피의 곱이 커지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열을 가해서 온도가 증가하고 압력이 증가하는 변화고, 요게 이제 열을 빼앗기면서 압력이 감소하고 온도가 감소하는 변화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또 해볼게요. 등원 변화는 수능 특강에서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내용이. 근데 이거는 왜냐면 일상생활에서 사실 얘를 찾기가 어려운 변화입니다. 온도가 일정하면서 변하는 건 잘 없거든요. 근데 일단 분석은 해볼 수 있어요. 온도가 일정한 변화인데, 온도가 일정한 변화는 특징이 온도의 변화가 없으니까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0입니다. 그래서 얘는 온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온도 증가 감소를 빨간색 파란색으로 표시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이렇게 표시할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외부에서 열을 받으면 받은 만큼 100% 그냥 일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열을 빼앗기면 그 빼앗긴 만큼 100% 음의 일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압력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P는 V분의 nRT인데 얘가 전부 다 상수입니다. 온도까지 안 변하니까. V는 P분의 1꼴이 되는 거죠. P는 V분의 1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PV 그래프에서 생각하면 P가 Y축에 있잖아요. V가 X축에 있고, 그러니까 Y는 X분의 1꼴이 됩니다. 그래서 반비례 그래프가 되겠죠. 그리고 이때 열을 가하면 부피가 증가하고 압력은 감소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이 잘 안 되죠. 등원 변화인 상태에서 열을 가하면 압력이 왠지 증가할 것 같은데 부피가 증가하면서 압력은 감소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식으로 분석해봐야지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등원이면서 열을 빼앗기는 경우에는 부피가 감소하고 압력은 증가하는 변화가 생기는데, 얘가 사실 이런 예가 잘 없어요. 아주 천천히 일어나는 이런 등원 변화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 일어나는 변화는. 등원 변화는 여러분 이 등원 곡선을 좀 알아두면 좋은데, 보통 PV 그래프에서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가상의 선은 등원 곡선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하고 보통 끝에 온도가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럼 얘는 PV 값이 nRT인 점들의 집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x 곱하기 y가 일정한 점들이죠. 그러니까 y 꼴 x분의 1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원 곡선을 보면 이 상태보다 이 상태가 온도가 높은 상태예요. 압력과 부피의 곱이 일반적으로 크잖아요. 그리고 얘 곡선보다는 이런 곡선이 온도가 낮은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 곡선을 따라가면 변화를 하게 되면은 Q가 플러스여서 W가 플러스인 경우에는 이제 부피가 증가하니까 이쪽으로 따라 내려가야 되잖아. 그럼 압력이 감소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Q가 마이너스여서 부피가 감소하는 경우, 부피가 감소하니까 이렇게 따라가야 되죠. 그럼 압력이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봐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일단 등압 변화 특징을 좀 잘 알아두면 좋습니다. 등압 변화는요, 특징이 일단 Q 다 0인 항이 하나도 없고요. 대신에 이를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등압 변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징을 먼저 얘기하고 그 특징이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할게요. 이 특징을 알아두면은 사실 문제 풀 때 좀 유리합니다. 뭐냐면 일단 세 개가 다 0이 아니고요. 등압 변화는 하나가 플러스면 전부 다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만 알아도 모든 것의 부호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피 증가한다는 단서가 있으면 다 플러스 잡으면 됩니다. 1이 플러스니까. 온도 증가한다는 단서가 있으면 또 다 플러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열을 받고 있으면 다 플러스입니다. 또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만 알아도 부호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열을 받으면 부피가 증가하면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해서 온도가 증가합니다. 등압이면서 Q가 마이너스면 W도 마이너스고 델타 U도 마이너스입니다. 이거는 왜 그렇게 되는지 제가 상태 방정식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상태 1에서 상태 2로 바뀐다라고 칠게요. 상태 2. 그럼 각각의 상태에서 각각 PV = nRT가 성립이 되겠죠. 근데 등압 변화니까 압력은 똑같겠죠. 상태 1, 2가. 그리고 기체의 양도 똑같으니까 nR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식을 이렇게 써볼 수 있겠습니다. 같은 거는 그냥 첨자를 안 둘게요. P 부피는 다르겠죠. V1은 n은 같을 거고요. 기체 상수 같을 거고 온도 다르겠죠. 그래서 PV1은 nRT1, PV2는 nRT2를 쓰고요. 그 P는 V분의 nRT라는 식은 굳이 안 쓰는 이유가 어차피 등압이니까 압력을 안 변하니까 뭐 압력을 알아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상태 2에서 상태 1로 빼볼게요. 나중 빼기 처음을 해봅니다. 그럼 좌변은 P에 V2 빼기 V1이 되고요. 우변은 nR에 T2 빼기 T1이 됩니다. 그럼 이 식을 잘 살펴보면 요만큼이 부피의 변화가 되고요. 요만큼이 온도의 변화가 됩니다. 근데 요거 자체가 또 1이기도 해죠. 그러니까 부피 변화는 1에 비례하는 값이고요. 온도 변화는 내부 에너지 변화에 비례하는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의 변화하고 1이 비례합니다. 그 말은 부호도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1의 부호와 내부 에너지 변화의 부호가 같으면 그 두 개를 더한 것의 부호도 같을 수밖에 없지. 둘 다 플러스면 더한 것도 플러스고 둘 다 마이너스면 더한 것도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Q까지 부호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등압 변화는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부호가 0인 게 하나도 없고.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분석을 해봐도 등압 변화니까 이게 가로로 변하겠지. 그러면 이 등압이면서 부피가 팽창하는 경우를 보면 등원 곡선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요 등원 곡선에서 요 등원 곡선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압력과 부피의 곱이 커지죠. 그래서 온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1이 마이너스고 부피가 감소하고 등원 곡선이 바뀌는 걸 보면 온도가 T2에서 T1 낮은 쪽으로 바뀌죠.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압 변화가 이제 문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보통 이런 경우가 등압 변화일 가능성이 높아요. 추가 올려져 있고 피스톤이 있고 얘가 일정한 속도로 내려가거나 일정한 속도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일정한 속도면 가속도가 0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작용하는 합력이 0이 돼요.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중력이 있고 기체가 압력 P로 위쪽으로 미는 힘이 있고요. 사실 여기서 제가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 대기압이 또 아래로 누르는 힘이 있습니다. 그 다 더하면 0이 돼야 돼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 그럼 대기압 안 변하잖아. 중력 안 변하잖아. 그럼 기체 압력도 안 변해야지 합력이 0인 상태가 유지되겠지. 그래서 피스톤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 등압 변화입니다. 그리고 아예 보통은 근데 대체로는 압력이 일정하다는 조건을 줍니다. 문제에서. 그리고 제일 애매한 때가
얘가 서서히 움직인다는 표현이 있을 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의 단서는 고등학교 물리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얘가 서서히 움직인다는 표현을 쓰면 속력이 매우 느린 경우거든요. 속력이 매우 느린 경우는 속도 자체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속도 변화도 거의 0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합력이 0이라는 것을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힘의 평형에 준해서 식을 세울 수 있으니까 등압 변화하고 유사하게 해석을 하면 보통 풀리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등압 변화 살피고 마지막에 단열 변화. 단열 변화가 실제 얘가 제일 많아요. 단열은 열이 차단된 변화입니다. 그래서 특징이 Q가 0입니다. 그러니까 단열 변화의 주 특징은 Q가 0이고요. W 더하기 델타 U의 합이 일정하니까 얘는 오히려 1이 플러스일 때 온도가 내려가고요. 1이 마이너스일 때 온도가 증가합니다. 좀 밑에다 적을게요. 플러스일 때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명칭을 좀 적으려고 합니다. 요 각각의 이제 명칭이 있는데 용어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적어줄게요. 이게 단열 팽창이라고 그러고요. 잘 안 써지네. 이게 단열 뭐 수축이라 해도 되고요. 근데 보통 단열 수축이라는 말보다는 단열 빨간색으로 적어. 마음이 급합니다 지금. 몇 분 남았나? 괜찮네요 시간이. 단열 압축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수축보다는. 일단 압력 변화는요. 요거는 사실 느낌이 옵니다. 딱 열이 차단된 상태에서 팽창을 시켜보면 온도가 내려가는데 팽창을 시키면 압력도 내려갈 거라는 게 느낌이 사실 오죠. 피스톤을 잡아당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열 압축 같은 경우 피스톤을 압축시켜야 되잖아요. 밀어야 되잖아요. 그럼 압력이 증가하겠죠. 네. 그래서 사실 느낌으로도 오는데 느낌으로 하는 거는 좀 비과학적이니까 요 식을 한번 써보면은 일단 갇혀있는 기체에 대해서 다루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상수고요. 단열 팽창의 경우 부피가 증가하고 온도가 내려가요. 그럼 분모만 봐도 압력이 감소하는 상황이죠. 분자만 봐도 압력이 감소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확실하게 압력이 감소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단열 압축인 경우에는 부피가 감소하죠. 온도는 증가하고요. 내부 에너지 변화가 플러스니까. 그럼 분모 분자 변화 다 살펴봐도 둘 다 압력이 증가하는 쪽의 변화죠. 그래서 이렇게 뭐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단열 압축하고 단열 팽창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도 마저 보고 갈까?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네. 미안합니다. 얘를 마지막에 얘기하도록 하죠. 요게 이제 단열 팽창이에요. 요 과정이 이게 단열 팽창이고 잘 보면은 이 부피만 보면 부피가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증가하고 있고 단열 팽창에서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온도가 내려가니까 등원 곡선을 놓고 보면 T1보다 T2가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등원 곡선 쪽에서 온도가 낮은 등원 곡선 쪽으로 이동하면서 부피가 증가해야 되니까 약간 등원 곡선보다는 좀 가파른 특성이 있습니다. 등원 곡선 사이를 넘나들어야 되거든요. 반면에 단열 압축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단열 압축인데요. 오늘 이게 참 잘 안 써지네 이게 딴 걸 쓰다 보니까. 단열 압축 같은 경우에는 처음 상태, 나중 상태죠. 부피는 감소했죠. 근데 부피는 감소하는 대신에 W는 마이너스지만 델타 U는 플러스여야 돼요. 그래서 합쳐서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원 곡선을 봤을 때 T1에서 T2 쪽으로 온도가 높은 등원 곡선 쪽으로 이동하면서 부피가 감소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사가 등원 곡선보다는 더 급하죠. 그래서 단열 곡선하고 등원 곡선이 같이 있다라고 하면 경사가 가파른 쪽이 단열 곡선이다라는 걸 알면 또 좀 어려운 문제에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등원 단열, 등원 단열. 사실 이게
여러분 물리원에서는 안 배우지만 이게 카르노 기관이라고 하는 이상적인 기관의 순환 사이클이에요. 이게 몰라도 됩니다. 그거는 방금 말한 거는. 자, 단열 압축, 단열 팽창 대표적인 예를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단열 팽창의 대표적인 예가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입니다. 단열 팽창의 대표적인 예가 지표면에 있던 공기가요, 수증기를 머금은 공기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상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보통은 이제 열을 받아서 온도가 증가해가지고 부피가 팽창하면 질량은 그대로인데, 즉 중력은 그대로인데 부력이 커져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근데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기압이 낮아집니다. 1기압인 상태의 공기가 올라가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주변의 기압은 낮아져요. 그런 압력 차이 때문에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열의 출입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공기는 가장 대표적인 좋은 단열재예요. 여러분 집에 베란다가 있는 이유가 혹은 이중창이 있는 이유가 그 공기층을 도와가지고 지방과 집 밖의 열의 이동을 차단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기 자체가 열의 이동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할 때 열의 흡수나 열의 방출이 거의 없이 단열된 상태에서 팽창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단열된 상태에서 팽창이 되면 온도가 점점 내려갈 거 아니에요. 내부 에너지 변화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온도가 내려가다 보면 이제 수증기가 물이 되거나 얼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그게 커지면 이제 내리는 거죠. 그다음에 단열 압축의 대표적인 예가 엔진에서 일어나는 점화 과정을 보면 이게 피스톤이 순간적으로 압축되면요 온도가 수천 도씨가 갑자기 확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압축이 된다는 거는 요 기체의 입장에서는 음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은 기체가 외부에 음의 일을 한다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외부가 기체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스톤이 기체의 일을 해주게 되면 기체의 입장에서는 음의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부 에너지가 갑자기 급격히 증가하면서 온도가 갑자기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불이 붙는 요 점화 과정이 대표적인 단열 압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 지금 바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러면 단열 팽창을 한번 실험을 해볼 수 있는데 후 하고 부는 거 있잖아요. 호하면 안 돼요. 볼이 빵빵해질 때로 압력을 크게 해서 후 하고 부는 게 단열 팽창입니다. 보면 이게 볼을 빵빵하게 한다는 건 제가 공기의 압력을 크게 한 상태에서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 하고 이제 이거 멀리서 손바닥을 갖다 대면 공기가 차가워요. 왜냐하면 얘가 기압이 높은 상태에서 나와가지고 팽창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단열 팽창되면서 온도가 내려갑니다. 근데 후 하더라도 가까이서 이렇게 대보면요 뜨거운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팽창하기 전이에요. 나오자마자는. 그건 이제 체온을 머금고 있는 체온에 해당하는 공기죠. 그래서 후 하면서 가까이에서 멀리 가보면 점점 시원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면 이게 이제 갈수록 단열이 팽창된 상태로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온도가 낮은 상태예요. 그래서 후하고 하가 다른 이유가 하 하는 거는 압축된 공기를 내보내지 않으니까 멀리서 해도 이제 따뜻한 거죠. 하 하는 거는. 근데 후 하는 거는 이제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내보내니까 단열 팽창하면서 시원해지는 겁니다. 근데 후 하더라도 가까이서 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팽창이 되기 전이니까. 그래서 해보면 이제 단열 팽창 효과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열역학 법칙에 대한 문제 풀어보고 열역학 2법칙과 열기관의 원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